도쿄올림픽 중지다 중지. 준지다 준지.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도쿄올림픽 당연히 준지다. 당연히 중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야마모토 타로를 알아보자인데, 야마모토 타로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배우였다가 지금은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왜 난리가 났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나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인데 내가 저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는 본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에? 이거요? 배틀로얄 했잖아요. 아, 배틀로얄 나왔었어요, 야마타로 씨. 뭐 대한민국에서도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은근히.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막 개그맨 같은 배우였네요. 좀 가볍죠. 제 이미지는. 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끔 진지하기도 하지만 일단 좀 가벼운, 좋은 말로 하면 친근한 이제 그런 느낌의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의 2011년 3.11 대지진 그 이후로도 좀 사람이 좀 바뀌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면서 그 이후로 좀 이제 어찌 보면 활동을 좀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회운동가 있잖아요. 탈원전 그런 쪽으로 해서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는 이런 이미지에 야마모토 타로라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처음에 데뷔할 때가 이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나왔었는데 그땐 졌어요. 참의원 선거, 6년 임기 참의원 선거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처음에는 이제 60만 표 이상을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참의원직을 약 6년간 하고 있다가 2019년에 본인이 만든 당 레와 신생국이라는 당에서 또 출마를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당선될 수 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를 본인을 놔둔 거야. 흔히 말하는 비례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순위, 2순위는 본인이 득표한 득표로 당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은 막상 3순위까지 안 왔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도 일본에서 이 사람이 왜 인기가 있냐면은 투표 용지에 이 야마모토 타로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참여연 선거 때 약 100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1등이었어. 그러니까 참여연 선거가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인기 선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국이 어찌보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 투표율 1위를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기가 점점 늘어나는구나. 처음에는 60만 표였는데 그 다음에 100만 표까지 늘어났어. 그러면은 지금도 어느 정도 파워가 있지 않나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로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 배우였잖아요. 나름 얼굴도 알려진 배우였다가 정치계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가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배우였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야. 일본 사람들 중에서. 야마모토 타로 알고 있지. 저 친구 알고 있어. 배틀로얄이라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 하나는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만든 정당이 상당히 어찌 보면 좀 과격한 공약을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왜 이 사람이 다 주목을 받냐면은 자 바로 이겁니다. 도쿄 도지사 선거가 당장에 7월 달에 있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있는데 원래는 이 도쿄 도지사 선거에 지금 현직인이 고이케 유리코 아줌마가 아마 그냥 가겠지. 또 나온다는데 거기다가 과거 선거에는 이 고이케 유리코의 이제 반대였던 현 자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번에는 고이케 유리코를 응원합니다. 즉 뭐 일본의 현 여당까지도 이 고이케 유리코라는 사람을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스탠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난하게 당선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6월 12일 기사인데 이때 당시에는 여긴 이 야마모토타로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안 나가지 않을까. 이 본인도 조용했단 말이야. 당장에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저희도 아마 예전 영상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는 안 나간다고 본인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50-50 나간다 안 나간다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바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나간다. 그 다음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6월 15일에 야마모토 타로 대표가 출마를 표명. 일본 뒤집어진 겁니다. 그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전국에서 100만 표를 얻은 그 야마모토 타로가 나온다네. 우와 이거는 뭔가 있겠다. 반면 이 사람이 너무 늦게 표명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일본의 야당은 있잖아요. 한때 이제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이었던 이 우츠노미야라는 사람을 야당 연합이 흔히 말하는 지지를 들어간 거야. 왜냐면 여당은 아까 현직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를 응원하잖아요. 그럼 야당도 후보를 세워야 된단 말이야. 일본 야당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오고 떨어졌던 그 전에도 나오고 떨어졌던 도지사 선거의 장수생인 이 우츠노미야 변호사라는 사람을 내보낸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대기업에 맞서 싸우는 변호사 있잖아요. 그런 변호사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야마모토 타로가 안 나오겠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간다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보기에는 이건 진다. 또 지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나도 나가고 싶습니다. 저도 나갑니다. 이래서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일본 야당 연합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정책이 맞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우츠노미야 변호사는 나가려면 나가는 거고 나도 나가가지고 고이케 현 도지사의 표를 깎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대 일본에서 이 말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일본 여당이 세단 말이에요. 그 고이케 유리코도 원래 지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지 세력을 꺾으려면은 최소한 일본 야당 쪽이 있잖아요. 그런 야당 쪽에서 연합을 해서 한 명을 밀어도 될까 말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야당 쪽에서 갈린단 말이야. 야마모토 타로를 좋아하는 사람, 아까 말한 인권 변호사인 우츠노미야 변호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갈리기 때문에 흔히 말 이걸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이 야마모토 타로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여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일찍 나온다 했으면 이런 일 없는데. 선거는 이기기 위해 있는 건데 선거에 출마하는 걸로 의미를 둔다? 이건 아니다. 이기는 의미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미 양쪽 다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일본 선거의 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그런데 알았어. 뭐 옆나라 도지 선거잖아요. 야마모토 타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발언도 좀 과격하고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상으로도 있잖아요. 상당히 좀 어찌 보면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들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맞아. 싫어하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매국노라는 표현 같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얘는 사기꾼이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파냐는 말을 씁니다. 어떤 말을 들고 나서 이 친구가 약을 팔길래 일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분들은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 많은 것 같소?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야마모토 타로 씨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 일본에서 예전부터 어찌 보면 이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입니다. 참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참의원 시절 때도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 떠올릴 때 저도 이 사람 처음 봤을 때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이 짤방.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 덴노 있잖아요. 덴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전쟁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덴노는 정치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깬 게 야마모토 타로였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만나서 인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는 자리에서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이게 찍혀서 이제 이게 당시 일본 난리가 난 거야.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뭐 하는 거냐? 왜 거기서 편지를 주냐 너는?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이제 후쿠시마 문제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방사능이라든지 그걸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아무도 안 하는 일본 대노에 대해서 이런 걸 아무도 안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저 친구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선이라는 게 없다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야마모토 타로의 참여원 시절에 어찌 보면 제일 큰 족적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야마모토 타로는 정치계 인생 처음 시작부터가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캐릭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야마모토 타로 씨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정당인데 정당 홈페이지인데 이게 레와 신생구미라는 이제 정당이에요. 특히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 두고 가두연설을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본의 정책 같은 거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발신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유튜브를 많이 보는 일본의 젊은 층들을 공략하기 쉬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전담보다 유튜브를 잘 사용하시네요? 그렇죠. 상당히 말을 잘합니다, 이 사람. 라이브를 잘해요. 일본의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 국회 이런 거 있잖아요. 중계 나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애는 일단 야마모토는 찔러두면은 웃자든 애드립을 치든 뭘 하든 무조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거기다가 투머치 토커라는 게 어울릴 정도로 하나 살짝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와 많이 들어가는 거야. 본인의 정책. 그 토크 기술이 흔히 말하는 본인의 페이스로 들고 오는 게 상당히 잘합니다. 연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대본 같은 것도 외우는 거 잘할 거 아니야. 본인이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데는 일반 정치인들과는 다른 특색이 있는 거죠. 알기 쉬워요, 일단. 그 다른 국회의원분들이 하는 말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풀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풀어서 길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이번에 도지사선거 나가니까 도쿄 특설 사이트래가 야마모토 타로. 자, 이번에 정책 제일 첫 번째 도쿄올림픽 중지다 중지. 준지다 준지. 도쿄올림픽 하면 뭐야? 그 돈만 쓰잖아.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도쿄올림픽 그냥 바로 안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중지다고. 당연히 중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현 도지사 유리코씨랑 전혀 다르죠. 유리코씨는 가자죠. 현 도지사는 이제 우차든동 조그만 개최를 하던 도쿄는 마지막까지 IOC랑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해보겠습니다가 현 도지사의 스탠스고 야마모토 타로는 이제 나가면서 중지다 중지. 나는 자기는 원래 옛날 참의원 시절 때부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다. 맞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도쿄올림픽 개최할 때 반대표 던진 게 야마모토 타로예요.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변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도지사 되면은 권력이 생기잖아. 그럼 중지다. 이거는 앞뒤 볼 거 없이 바로 반납이다. 개최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쩌면 과격한 거를 처음에 먼저 딱 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총액 15조 내에서 당신의 코로나 손길을 철저하게. 무슨 말이냐. 일본 동경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그냥 드립니다. 10만 엔. 우리나라 또 100만 원. 그냥 뿌립니다. 당신이 힘든지 안 힘든지도 상관없어. 그냥 줄게. 일단 받아요. 그리고 학교 있잖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전문학교는 수업료 1년간 공짜.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하는데 지금 그 가게가 사람이 안 들어와요? 지금 뭐 신청하면 돈, 사업 그거 유지금 시간 오래 걸리죠. 알았어. 당신 신청만 해. 그럼 당신이 어떤 조건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줄게요. 일단 돈부터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 뿌리겠다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150조 원 정도를 동경도를 위해서 쓰겠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 아니에요. 동경도입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치면 서울특별시 있잖아.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만,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위해 가지고 이 돈을 풀겠다는 공약을 들고 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할 때 야,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런 걸 하냐. 이런 정책을 할 때 이 친구 이번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건데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일본 총무성에 있는 자료를 들고 와서 야마토 타로 설명하는 거예요. 실질 공채비 비율. 지방자치의 1년간 재정에 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재정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그 지자체 1년간에. 일본에서는 이 지자체 부채 비율이 18% 넘으면은 지방에서 자금 조달하는데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8% 미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서 도로를 만들던 사람들에게 뿌리던 지 멋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본 전국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약 10.9%입니다. 그러니까 18%에는 닿지 않잖아요. 전체 비율이. 근데 이건 어디가 전체 평균이고 이 18%를 넘는 20%대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홋카이도예요. 홋카이도는 땅이 넓잖아요. 근데 인구가 적단 말이야. 세수도 적어요. 산업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엄청 발행해가지고 홋카이도라는 동네는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걸 꾸려나갑니다. 홋카이도가 상당히 부채 비율이 높은 지자체입니다. 근데 야마모토 타로는 도쿄에서 나오잖아요. 도쿄의 부채 비율 얼마인 것 같습니까? 1.5%. 어찌 보면은 상당히 건전하죠. 왜 건전할까? 왜 도쿄도는 돈이 많을까? 도쿄는 일본의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도쿄가 무너지면 일본 경제가 무너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본사가 도쿄에 많이 있잖아. 법인세, 지방세, 돈이 미친 듯이 거칩니다, 도쿄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빵빵한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중앙정부에서도 할당되는 흔히 말하는 지방에 가는 돈이 있잖아요. 중앙정부의 세금 같은 거, 지방 정책. 이게 돈이 엄청 많아요. 가는 게. 그러니까 도쿄가 재정이 짱짱합니다. 그러니까 야마토타로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이 기사에서 이 15조 엔이 간단합니다. 지금 도쿄의 부채 비율이 1%가 조금 넘어요. 그걸 10%까지 끌어올리면은 대략 한 15조 엔 정도 나올 것 같아. 그 돈 끌어서 니들 나눠줄게요 이 말이에요. 자료만 보면 있잖아. 일본 평균이 10%야. 도쿄는 1%야. 그러면 평균까지만 가서 뿐이면은 나쁘진 않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에 이제 특히 일본은 월세 제도입니다. 월세 아니 매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빌려야 되는데 월세가 비싸요. 도쿄는 특히 너무 비싸요. 도쿄도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늘려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싼 집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있잖아요. 검사 같은 것도 좀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의료시설 설비를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 어차피 큰 지진 올 거예요. 아니면 홍수 같은 거 올 것 같아.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대한 방제 대책도 좀 더 빡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만 들으면 상당히 파격적인 게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엔 안 나오지만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배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마토 타로 씨가 밀고 오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뒤에 써는 이 단어입니다. 소비세 폐지. 일본 소비세가 작년에 8%에서 10%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소비세가 10%예요. 근데 소비세까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원래 소비세 없어도 되는 나라예요가 이 야마토 타로 씨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총리도 아닌데 중앙정부 사람도 아닌데 소비세 폐지라는 게 유지가 되나요? 도쿄 도지사 나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쿄 도지사 당선되면은 오사카 부지사, 홋카이도 도지사 등 묶어가지고 있잖아요. 일본 지자체 단체장을 묶어가지고 중앙정부에 압박을 넣는 거야. 지자체 단체장의 연합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게 야마토 타로가 말하는 본인이 도쿄 도지사를 나가더라도 중앙정책에 관여가 가능한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소비세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도쿄 도민을 위해 가지고 쓰겠다. 뭐 올림픽 패럴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쩌면 파격적인 정책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경제 관련한 정책들이 상당히 어쩌면 이제 복지라든지 있잖아. 분배에 상당히 많은 이 사람이 웨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이 가능하면은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하잖아요. 야마모토 타로는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치가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바꿔야 된다. 우리들이 투표를 가야 된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야마모토를 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사람가 있고 가능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마모토 타로 씨는 이 모든 거, 이런 경제적인 정책이라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믿는 거겠죠. 왜? 가능합니다.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렇죠. MMT 이론. 현대 통화 이론을 누구보다도 숭배하는 정치가가 야마모토 타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본은 뿌려도 된다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일본은 돈을 막 찍어도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찍어도 되느냐? 인플레이션 2%.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생길 때까지는 일본은 돈을 막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야 된다요. 그렇게 돈을 찍어도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야마모토 타로 씨의 경제 원리입니다. MMT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아베 정권 때 아베노믹스를 해가지고 돈을 미치듯이 풀고 있는데도 인플레이 달성을 못했습니다. 2%를.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거예요. 더 풀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니 세금을 왜 걷고 있어? 그럴 바에 세금을 걷지 말고 소비세 같은 걸 빼고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만들어서 경제를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MMT 이론이 현실화를 시키고 싶은 게 야마모토 타로 씨의 정책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하다라는 입지를 갖고 이걸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카니 방송에서도 이 경제 얘기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뭐 마음대로 찍어도 되나요? 물론 마음대로 찍으면 안 되죠.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미국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들 마음대로 그냥 막 찍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걸 하게 되면은 주변 나라의 환율이라든지 주변 나라의 재화가 돈값이 되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는 상당히 피해가 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MMT라는 이론은 옳지 못한 이론은 맞는데 강대국들만의 이론이니까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걸 이제 민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야마모토 타로 씨는 참여연 활동을 하던 그때도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 경제 TPP 있잖아요. 이런 걸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 선생님이 TPP 참가해. 그때 당시 오바마 정권 때. 그래서 이제 일본 아베짱이 하이 참가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야마모토 타로 씨는 미국의 개가 되냐? 참가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척을 지는데 MMT를 하겠대.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마모토 타로 씨의 내용을 듣다 보면은 상당히 근간이라는 자체가 일본이 좋다, 나쁘다를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일본은 정치를 바꾸면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늘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의 뒤에 있는 근간은 일본은 괜찮은 나라예요. 일본은 짱짱한 나라야. 근데 정치권이 일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정치권 병든 거를 본인으로 바꿔버리면 일본은 잘 나가는 나라가 그대로 잘 나가게 된다. 라는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도쿄가 뭐 세계적인 도시라 하더라도 지자체잖아. 지자체 단체장 선거인데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본의 뭐 경제 정책, 부채, 뭐 세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당장 올림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관심이 여기서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 야마모토 타로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 이건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일본 내에서도 일본은 이제 부채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긴축 정책을 좀 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필요 없는 거 뭐 빼고 해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들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돈을 막 풀어도 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푸는 거는 지금 아베 정권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풀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함정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봐요. 도쿄가 부채가 1%대라 했잖아요. 도쿄가 흔히 말하는 비율이, 부채 비율이. 왜 1%대일까? 다른 데는 그거 못 사는 데가 많은데. 사람들이 도쿄를 몰러 오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기업이 도쿄에서 장사하고 싶어요. 일본 사람들이 지방에 안 있고 도쿄에서 일하고 싶어요. 우짜든 도쿄에 가면 일자리도 있고 편의시설도 많고 즐길 게 많아. 문화시설이 많아. 그러면 흔히 말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해소하고 싶어 하잖아요. 일본은. 지방에도 사람을 가세요. 돈 주고 사람을 보내든지 어느 정도의 정착을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이거 많아요. 일본은. 그래서 분산화 정책을 펴는데 이 정책은 누가 보더라도 수도권에 모이게 하는 정책이란 말이야. 더욱이 또 뭐 도쿄는 돈이 많으니까 우린 풀어도 돼. 이건 홋카이도는 못해요. 오사카도 못해요. 후쿠오카도 못해. 나고야도 못해. 아무도 못하는 정책입니다. 도쿄는 잘 사니까 사람이 많아서 우린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봤을 때 도쿄 이사 가야 되냐라고 좀 봤을 때 느꼈어요. 저도 이거 봤을 때 이거 딱 보고 있다가 야마모토 타로 당선되면 바깥에서 도쿄 이사 가면은 추미코라 나랑 10만 원씩 200만 원 돈 버는 거야. 살기 좋아지잖아요. 살기 좋아지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 도쿄에 뭐든지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도쿄도가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많다는 거예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많다는 거는 중앙정부의 재원은 일본의 국채 발행으로 생기는 겁니다. 일본의 국채 발행은 일본 국민들의 빚이에요. 즉 뭐다? 일본 전 국민들의 빚 중에 많은 부분이 도쿄가 일본 GDP를 많이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돈이 배당이 되는 것 뿐이에요. 지방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세금 내고 있는 거야. 지방에 사는 사람과 도쿄에 사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편의점 가는데 1시간 걸리고 누구는 행정일 보는데 3시간 걸리고 뭐니까. 근데 도쿄는 그게 그날 가능하고 집 앞에 다 있어. 같은 세금 내는데. 이게 일본 현 주소란 말이야. 그걸 더욱더 가속화시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도쿄가 재정 건전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도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흔히 말하는 우대 정책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른 지방이 희생이 되고 도쿄를 살리는. 그러니까 도쿄는 재정 건전성이 높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부채를 만들고 돈을 뿌리겠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나온 겁니다. 도쿄 도민은 어찌 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본 전체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말이 나오는 거죠. 요시. 일본이라는 나라를 배에 비유를 하면은 이게 진짜 침몰하는 배인가 아니면 잘 떠다니는 배인가 이렇게 하는데 야마토한테는 잘 떠다니는 배예요. 배 자체는. 아니면 그렇게 그 생각할 수가 없죠.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정치권에서 MMT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는 돈을 찍어도 되는 나라다. 화폐 발행권이 있으니까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다. 정치인들한테. 일본은 잘 사는 나라인데 너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금만 뺏어가고 긴축 정책을 편다. 국채 갚아야 된다. 나라가 망한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상케이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기존의 야마모토 타로를 응원하는 팬들 중에서도 좀 이제 흔히 말하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전체를 보는 정책을 하던 사람이 도쿄를 위한 정책이잖아. 그러니까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을 좋게 하겠다 이런 말 하는데 까고 보면은 저건 도쿄만 좋은 정책입니다. 다른 지역의 희생으로 도쿄가 살아난 정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도 이제 반발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당장에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정치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서 피해를 입는 건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야마모토 타로시의 저런 포퓰리즘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 약자 기반이에요. 장애인, 그 다음에 뭐 집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소하는 게 야마모토 타로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느 중산층이라든지 아니면 기득권에게 대해서는 별로 이제 이득이 없는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말하기도 하죠. 이런 정치인이 일본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이런 정치인에게 인기가 어쩌면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일본이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일본이 버블 경제 시절, 아니면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에 야마모토 타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 사람이 집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CR도 안 먹힙니다. 일본 사람들이 동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에서도 평균 임금이 내려가고 계속 디플레이션이 만성이다 보니까 가난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 말이 어찌 보면 달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난 지금 힘들어. 내가 힘든 거는 정치 때문이야. 나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치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마모토 타로가 대두하게 된 것이 현재 일본의 현실. 과거에 잘 나가던 일본에서 어찌 보면 많이 그 모습이 추락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런 정치가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분석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올림픽도 때리치운다. 소비세도 때리치운다. 돈은 풀겠다. 아무튼 과격한 내용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일본 기존의 기득권들이 쌓아왔던 걸 다 부수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부수는데 그걸 부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도 기득권층이 맺어둔 외교 커넥션, 미국이라는 커넥션이 중요하고 MMT 이론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하나의 지자체를 위해서 다른 모두가 희생이 돼야 되는 정책을 낸다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역설적이기도 한 거죠. 이 정책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야마모토 타로는 자세하게 열어보면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